몇 주 전에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우연찮게 어떤 링크들의 목록을 보게 되었어. 그냥 인터넷 링크 같은 게 쫙 정렬되어 있는 리스트였는데 그 링크 하나하나가 보안이 뚫린 카메라들의 화면으로 연결되어 있었지. 학교나 뒷마당, 거리, 공장, 사무실, 그리고 어떤 학교 건물까지. 거기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방송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야. 어떤 장소들은 시차가 좀 있었어. 그래서 밤이라 깜깜해서 뭐가 뭔지 보이지 않는 곳들도 있었지. 하지만 어떤 카메라들은 사람들이 일하는 거나 걸어가는 거, 아니면 그냥 마당에 잔디를 깎거나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비춰주고 있었어. 인터넷에서 어떤 낯선 놈이 지들이 그러고 있는 걸 훔쳐보는지도 모르게 말이지. 그 목록을 올린 놈이 말하기를 요즘 컴퓨터로 제어되는 많은 카메라들, 특히 웹캠에는 감시 시스템들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특히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어 버린다는 거지. 심지어 패스워드 같은 것도 필요 없이 말이야. 그렇게 무방비로 노출된 사람들을 보는 건 뭔가 좀 죄책감이 들기도 했어. 하지만 동시에 엄청 재밌는 일이기도 했지. 안전한 내 방에 앉아서 걔들이 눈치채지도 못하게 그 놈들을 구경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물론 속으론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호기심은 날 내버려 두지 않았지. 그래서 난 조금만 그걸 더 구경하기로 했어.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나는 그 링크 중 하나를 골라서 얼마 동안 구경하곤 했어. 슬슬 중독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 물론 찝찝하긴 했어. 하지만 그냥 그 짓을 멈출 수가 없었어. 근데 그중 어떤 카메라가 어떤 놈의 앞마당을 비추고 있었어. 거기엔 경찰관 몇 명이 서 있었지. 그리고 몇 분 뒤에 누군가 들것에 실려서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 나는 거기서 도대체 뭔 일이 있었을까 궁금해하면서 그냥 잠이나 자러 갔지. 아마 그 들것에 있던 놈은 죽은 것 같았어. 그러니까 경찰까지 서 있던 거겠지. 나는 그 앞마당이 어디에 있는 거고 그 죽은 놈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아무튼 그걸 목격하게 된 거야. 심지어 그 죽은 놈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의 죽음을 먼저 알게 된 걸 수도 있었어. 나는 그쯤에서 내가 그 링크 보는 짓을 그만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음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카메라를 발견하고 말았어. 좀 변명하자면 나는 그걸 보자마자 바로 인터넷 창을 꺼버렸거든? 왜냐면 그건 누군가의 집이었기 때문이야. 보통은 어제처럼 앞마당이나 비출 텐데 그건 집 안을 보여주고 있었어. 총 3개의 카메라가 같은 집에 설치되어 있었지. 하나는 거실, 또 하나는 복도, 그리고 마지막은 침실이었어. 그래, 니들 중 몇 명은 내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할 거야. 왜냐면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나는 그걸 몇 초 정도 보다가 그냥 다른 카메라로 화면을 바꿔버렸어. 비록 평범한 집이긴 했지만 그래도 남의 집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건 뭔가 찝찝했거든. 길거리 방범 카메라나 공장 감시 카메라 같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난 그냥 인터넷이나 켜서 뭔가 좀 재밌는 거나 보려고 했지. 하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시 아까의 그 웹캠 링크를 클릭하고 말았어.
난 그냥 조금만 구경이나 하려고 했지. 진짜야. 웹캠 속 화면은 그냥 평범한 집이었고, 그나마 집 내부만 보일 뿐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그래도 그냥 그렇게 몰래 남의 집을 훔쳐보는 건 꽤 즐거운 일이었지. 그래서 나는 그 집이 어떻게 생겼나 좀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 거실에 있는 TV는 그냥 평범해 보였어. 복도 쪽 카메라에는 뒤로 부엌이 좀 비치고 있었지. 침실 쪽 카메라는 별거 없었는데 그냥 침대 하나랑 노트북이 올려진 책상이 전부였어. 그래도 난 그 집이 꽤 흥미롭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링크를 즐겨찾기 해놓고 매일매일 구경하기 시작했지. 그러다 보니 그 집에 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게 되었어. 일단 시차는 딱히 없는 것 같았지. 우리 집이랑 해가 비슷한 시간에 떠올랐거든. 그리고 집에 사람은 아예 없는 것 같았어. 근데 이상한 건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집의 모습은 매일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는 거야. 하루는 노트북이 거실 쪽 소파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침대가 흐트러져 있었지. 하지만 그 집에서 누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내심 거기 살고 있는 놈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어. 자기가 사는 곳이 이렇게 인터넷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거기 사는 놈과 어떻게 연락할 만한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 정보를 더 얻기 위해선 카메라의 시야를 좀 바꿀 필요가 있었지. 하지만 그 집에 있는 웹캠은 딱히 조종을 할 수 있는 타입은 아니었어. 어떤 웹캠들은 원격 제어 같은 걸로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거든. 하지만 보통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긴 했지. 그 집에 있는 게 바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모델이었어. 근데 그때 에라 모르겠다. 내가 왜 저놈 걱정을 해줘야 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어차피 알려줘봐야 내가 하고 있는 이 흥미로운 훔쳐보기가 끝날 뿐이었으니까. 저번 주 금요일에 나는 그 링크에 다시 한번 들어가 봤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 맥주 몇 캔이랑 과자를 사뒀던 참이라 남은 저녁을 컴퓨터나 하면서 보낼 참이었지. 난 혼자 살고 있었고, 그래서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뭘 하든 내 자유였어. 근데 그 링크에 들어가 보니 그날은 뭔가 좀 달랐어. 그 집을 비추는 3개의 카메라가 전부 까만 화면만 비추고 있었던 거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 이런, 그놈이 눈치채고 카메라를 전부 꺼버렸구나. 그렇게 상심한 채로 난 시꺼먼 화면만 비추는 3개의 카메라를 왔다 갔다 거렸어. 그러다 뭔가를 발견했지. 거실 쪽 카메라 저편에서 무지 조그맣고 약한 불빛 하나가 창문에 비치고 있었던 거야. 그래, 카메라는 꺼져 있는 게 아니었어. 그냥 집 안 불이 꺼져 있는 거였지. 그래서 온통 시꺼멓게 보였던 거야. 다시 또 흥분이 되기 시작했어. 근데 그때 갑자기 이상하게 소름이 끼쳤어. 나는 뭔가 좀 어색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
보통 그 집을 구경하던 건 항상 저녁이었는데 그렇다고 화면이 어두운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매일 그 집에 불은 켜져 있었거든. 하지만 이번엔 왜 꺼져 있는 걸까? 그렇게 어두컴컴한 그 집을 보고 있는 건 뭔가 좀 으스스한 일이었어. 나는 다시 한번 3개의 카메라를 확인했지. 그 시꺼먼 화면 속에서 뭐라도 좀 보이나 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거실 창문 쪽의 희미한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나는 노트북의 볼륨을 높였어. 그 집에 있는 카메라에 마이크 기능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야. 그리고 난 헤드폰을 쓰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 처음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지만 곧이어 뭔가가 들리기 시작했어. 저 멀리에서 들리는 낮은 흐느낌 같은 것이었어. 소리는 들렸다 말았다 하면서 드문드문 들려오고 있었어. 나는 침실 쪽 카메라로 이동해서 그쪽에서도 같은 소리가 들리나 확인했지. 하지만 침실에선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그래서 복도 쪽 카메라로 이동했지. 그쪽에선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거실보다 훨씬 작게 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소리는 거실에서 들려오고 있었던 거야. 감정이 없고 나지막한 짧은 흐느낌이었지. 한 번씩 들렸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들려오는 그런 흐느낌 말이야. 그런데 그때 갑자기 울음소리는 점점 절박한 것으로 바뀌어 갔어.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비명을 지르고 싶지만 그게 불가능해서 쥐어 짜내는 소리 같았어. 그리고 뭔가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어. 내 노트북의 볼륨은 거의 최고로 높여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새로운 소리에 난 거의 놀라 죽을 뻔했지. 어둠 속에서 들려온 것은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였어. 보고 싶니? 그걸로 끝이었어. 공포에 질려서 난 헤드폰을 벗어버리고 의자에서 일어나 인터넷 창을 닫아버렸어. 그 개 같은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건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나는 욕설을 내뱉으면서 나를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어. 그건 도대체 뭐였던 거지? 나는 부엌으로 가 맥주를 집어들고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어. 분명 그 집에는 최소한 2명의 사람이 있었어. 한 명은 그 이상한 비명 소리를 내던, 그러니까 마치 목이 졸린 것 같은 소리를 내던 사람이었고 아마 그 사람이 처음에 그 흐느낌 소리도 냈던 것 같았지. 다른 한 명은, 그러니까 나한테 말을 걸었던 그 새끼는 카메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았어. 그놈이 정말 나한테 말을 걸었던 거였을까? 아니었을 거야. 그럴 리는 없었지. 그 링크는 말 그대로 오픈된 웹캠의 링크라고. 나 말고도 분명 보고 있던 놈들이 있었을걸? 카메라에 말을 걸던 놈이 누구던 그 놈은 자기 집이 찍힌다는 걸 알고 있었어. 나는 다시 인터넷을 켜고 내가 본 상황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려고 했지. 만약 누군가
내가 보던 웹캠 화면을 보고 있었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을 거 아니야. 하지만 그런 놈은 없었어. 그걸 본 사람은 나뿐이었을지도 모르지. 아니면 누군가 그걸 봤더라도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거나. 그래서 난 아예 인터넷에 그 링크 주소를 뿌려버리고 거기 찍히고 있는 일에 대해 사람들과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곧 그놈이 카메라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지. 지네 집이 찍히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 링크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내가 그 링크를 뿌려버렸다는 사실을 그놈이 알아차리게 될지도 몰랐지. 아마 나를 역추적할지도 모를 일이었어. 그래서 난 그런 위험한 짓은 그만두기로 했지. 그놈이 원하는 건 뭘까? 놈은 분명 보고 싶니? 하고 물었지. 아마 관객을 원하는 걸지도 몰라. 경찰을 불러야 할까? 근데 경찰한테 뭐라고 말하지? 무지하게 어두운 화면을 비추는 3개의 카메라가 그냥 있다고 말할까? 그럼 경찰은 뭐라고 반응할까? 나는 그냥 게임을 켜고 그거에나 집중하면서 그 일을 머릿속에서 떨쳐보려고 했어. 과자 봉지를 까고 맥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자 겨우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았지. 그리고 며칠간 별일 없이 보내게 되었어. 그 일이 있은 후 어떤 카메라도 훔쳐보거나 하지 않았지. 진짜로 난 그 링크들을 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난 호기심이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느껴야만 했어. 매일매일 조금만 보는 건 어떨까 하는 강한 유혹이 날 괴롭혔거든. 바로 3일 전까지는 말이야. 이번 주 월요일이었지. 내가 결국 유혹에 무너진 그날이. 불과 몇 초 만에 나는 그 즐겨찾기의 링크를 누르고 있었어. 그리고 오늘에야말로 그 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어. 아마 거실 쪽의 창문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았어. 아니면 뭔가 주소가 적혀있는 우편물 같은 거라도 발견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 집의 위치를 알려줄 뭐라도 말이지. 하지만 또다시 그 집은 그저 조용할 뿐이었어. 불은 꺼져 있었고 사람도 없는 것 같았지. 그 시꺼먼 화면을 보고 있자니 또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그냥 컴컴한 거실을 보면서 말이야. 나는 조금 용기를 내서 복도 쪽에 카메라 링크를 눌렀지. 하지만 거기도 아무것도 없었어. 침실 쪽 카메라 링크를 누르는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했지. 만약 그때 그놈이 거기 있으면 어떡하지? 다시 나한테 말을 걸면 어쩌냔 말이야. 아니면 카메라를 빤히 쳐다보고 있거나. 나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결국 그 링크를 클릭했어. 침대, 책상, 닫힌 커튼,
불은 켜져 있었고 아무도 없었지. 나는 그 닫힌 커튼 사이를 좀 관찰하려고 했어. 하지만 커튼은 꽤 두꺼워서 창밖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 문득 저 커튼이 원래 쳐져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처음 이 침실 카메라를 보았을 때도 커튼이 쳐진 상태였나 하는 그런 의문 말이야. 글쎄,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했어. 그래, 커튼은 계속 쳐진 상태였지. 잠깐, 뭔가 놓친 게 있었어. 화면 속에서 나는 보통 때처럼 침대와 책상을 볼 수 있었어. 하지만 노트북은 아니었지. 방바닥과 침대 위를 보아도 노트북은 없었어. 그 놈이 노트북을 가져가서 어딘가 딴 곳에 둔 것 같았지. 그게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었어. 그리고 갑자기 나는 소리를 지르며 의자 위로 뛰어오르게 되었어. 내가 보고 있던 화면이 순간 다른 것으로 바뀐 거야. 그건 바로 나 자신을 찍은 영상이었어. 내 방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었지. 나는 다시 자세를 고쳐 의자 앞에 바로 앉았어. 자세히 보니 그 영상은 생중계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 아마 내 노트북에 웹캠을 녹화한 것 같았어. 그 영상 속에 나는 컴퓨터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과자를 먹고 있었지. 바로 며칠 전 그날의 영상이었어. 하지만 그 영상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 그건 바로 내가 영상의 정면을 보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야. 그리고 화질도 별로 좋지 않았어. 그래서 난 깨달았지. 이건 내 노트북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는 걸. 그건 내 뒤쪽의 창문 밖에서 내 방 안쪽을 찍은 영상을 확대한 것이었지. 사람의 실루엣 같은 것이 창문 위로 비치고 있었어. 소름이 끼치며 난 공포에 떨기 시작했지. 나는 곧장 뒤를 돌아 창문을 확인했어. 커튼은 평소처럼 활짝 열려 있었지. 하지만 창밖에 이상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평범한 거리의 모습이 보이고 있을 뿐이었지. 하지만 그 거리엔 교통 표지판이 있었어. 선명하게 우리 집의 위치를 드러내는 그 표지판이 말이야. 그놈은 그렇게 나를 찾아낸 거였어. 그 망할 놈의 교통 표지판이 내 웹캠으로 송출되고 있었던 거야. 나는 노트북의 화면을 꺼버렸지. 거실 쪽 카메라는 여전히 며칠 전에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 나는 노트북을 덮고 집안을 뛰어다니며 모든 창문을 닫아버렸어. 그리고 문이 잠겨 있는지도 확인했지. 나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부엌으로 가 식칼을 쥐어들었어. 그리고 집안의 불을 몽땅 켜고 집안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지. 내 침대 밑은 물론 화장실의 샤워 커튼 뒤, 그리고 냉장고 뒤와 장롱 안까지 말이야. 하지만 집엔 아무도 없었어. 최소한 집 안에는 말이야.
슬슬 진정이 되면서 조금씩 더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 그놈이 어떻게 내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건지가 가장 궁금했지. 가끔 유명 인사들이 원격 조종으로 해킹을 당해서 사생활이 유출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최소한 컴퓨터에 접근할 방법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컴퓨터를 해킹하려면 적어도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냔 말이지. 어쩌면 그놈이 원래부터 날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뭔가 SNS 같은 것을 통해서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내 웹캠으로 접근할 경로를 찾아낸 거지? 아마 내가 그놈의 카메라를 훔쳐보고 있었으니 그걸 역으로 추적해서 IP 같은 걸 알아낸 거였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렇게 내 웹캠에 침입한 거지. 그 다음 교통표지판으로 내 주소를 찾아내서 나를 찍으러 온 거야. 웹캠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나는 전화기를 들고 경찰을 불렀어. 그리고 내 방의 창문을 통해서 내 모습을 찍어간 어떤 이상한 놈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지. 꼭 신고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그때 난 너무 무서워서 신고할 수밖에 없었어. 혼자 텅 빈 집안에 앉아 초조하게 몇 분이 지났고 결국 경찰들이 나타났지. 그들은 다시 한번 내 집을 수색해 주었지만 역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 나는 경찰관에게 내가 겪은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지. 그놈이 어떻게 내 집을 도찰했는지도 말이야. 그리고 곧 나는 내가 겪은 일의 아이러니에 대해 알아차리고 말았어. 왜냐면 난 말 그대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털어놓았거든. 사실 그렇잖아. 먼저 몰래 지켜보고 있던 쪽은 나였으니까. 그게 바로 이 일의 아이러니였지. 경찰관은 다시 한번 우리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뒤 만약 수상한 낌새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한 후 그렇게 돌아갔어. 그게 바로 이번 주 월요일이야. 그 후로 딱히 수상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 슬슬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지. 최소한 이 이상한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릴 정도로는 말이야. 하지만 여전히 밤에 잠이 들 땐 좀 무서워. 내가 그 낯선 집에서 목 졸린 소리를 내던 사람처럼 결국 언젠간 그 집에서 목 졸린 채로 발견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말이야. 만약 내가 더 이상 이 게시판에 글을 쓰지 않는다면 뭔가 일이 생겼다고 봐도 무방할 거야. 그리고 기억해. 누군가를 훔쳐볼 땐 그 사람도 너를 볼 수 있다는 걸. 그럼 이만 가볼게. 다들 몸 조심해. 오늘의 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